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랑 같이 유닛 10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유닛 10은 이제 더모다이나믹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클래시컬 다이나믹스와는 조금 다른 이제 좀 분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암기력이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력이 조금 중요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꼭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템퍼레이처.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온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뭐 날씨 예보 같은 거를 봤을 때, 그죠? 굉장히 이제 자주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몇 도까지 올라간다. 오늘 아침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도였는데 낮에는 뭐 25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피직스에서 정의하는 온도는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직스에서는 어떤 이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자, 거기에다가 쭉 어려운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이 이제 템퍼레이처는요, 뭐를 메저를 한 거다. 그쵸? 이 매터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키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쵸, 템퍼레이처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유닛 1인가요? 그쵸? 거기서 SI 유닛을 배웠을 때, 자, 이 템퍼레이처는 셀시우스 디그리도 안 쓰고 페르네이트 디그리도 안 쓴다고 했었어요. 뭘 쓴다고 했었어요? 바로 그치, 켈빈을 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켈빈이 이제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금 슬슬 배워볼 텐데, 지금은 그냥 딱 알아두세요. 자, 0 켈빈, 그쵸? 자, 이 온도는요, 이 0 켈빈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이제 모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0 켈빈인데, 자, 이 0 켈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공기 중에 파티클이 있어요. 그쵸? 파티클이 딱 있을 때, 야, 여기가 0 켈빈이면은, 자, 뭐라는 얘기요? 결국에는 이 템퍼레이처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파티클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자, 그래서 거기 책에도 보이지만 at rest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로 캐빈에서는 이 에어 파티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가 아니어도 돼요. 뭐 리퀴드나 아니면은 뭐 솔리드였을 때 이 파티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은 이와 좀 약간 대조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하이 템퍼레이처를 갖고 있죠. 그죠? 하이 템퍼레이처라는 거는 뭐가? 그치? 키네틱 에너지가 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파티클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과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될 거는 그냥 키네틱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아시겠죠? 요 단어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왜 선생님이 왜 에버리지를 강조를 하는지 이런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스의 템퍼레이처가 그쵸?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자, 여기 보시니까 전부 다 그쵸? 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치?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A번은 토탈 키네틱 에너지고, 두 번째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미디엄 포텐셜 에너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템퍼레이처를 잘 알고 있으면은, 자,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키네틱 에너지의 에버리지다라는 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바로 B번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에너지의 종류를 가지고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혼선을 주는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도 아니고,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도 아니고, 미디엄 키네틱 에너지도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도 아니고, 뭐예요? 정확하게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자, 이제 absolute temperature가 나오는데요. 이 absolute temperature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런 셀시우스 디그리랑은 다른 녀석이에요. 이제 뭐로 이제 표시를 하냐면,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을 켈빈으로 표시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딱 나타나게 되는지 그 밑에 이제 공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컨버전 포뮬러가 딱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왼쪽 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요 녀석이 absolute temperature다. 자,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우리가 흔히 쓰는 셀시어스 디그리의 템퍼레이처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자, 그죠? 셀시어스 템퍼레이처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에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얘를 구하거나 아니면 얘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bsolute temperature는 결국에는 우리가 뭘 만들기 위해서 absolute zero라는, 그쵸? 이게 뭐였어요? 0켈빈이었죠? 이 0켈빈의 특징이 뭐였어? 모든 파티클이 정지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는 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해놔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컨버전 포뮬러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bsolute zero temperature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쭉 나오는데요. 자,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오케이. 가스에서는 자, 파티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키네틱 에너지를 좀 우리가 단순하게 잘 알 수 있는데 솔리드만 봐도 솔리드는 무슨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바로 레티스 이제 이런 그리드를 이제 막 이루면서 그죠? 네, 레티스 스트럭처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솔리드에서는 어떻게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냐면 이 여기에 있는 요 녀석들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뭘 하냐면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이 정도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알겠지? 왜? 이 바이브레이션도 뭘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absolute zero temperature는 거기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셔널 모션도 없고 얘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로 켈빈은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었어요? 그치? 요렇게 아까 273이었죠? 네, 여기에서 273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 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TC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73도 C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셀시어스로 표시했을 때는 마이너스 273도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은 끝났고,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자, absolute zero temperature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알맞는 거를 찾아봐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키네틱 에너지가 뭐다?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0이다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몇 번이 될까요? 여기 바로 B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요 녀석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랜덤 모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치? 그 다음에 지로 포텐셜 에너지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높이 떠 있고 아니면은 뭐 지들끼리, 그죠? 이렇게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일렉트리컬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도를 켈빈으로 바꿔보래. 그쵸?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거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치? TK. 자, TC 더하기 273도. 요렇게 계산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25도씨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 더하기 273. 요렇게 되니까 요 녀석 어떻게 되는 거야? 200, 그치? 98이 되겠다. 자, 요 녀석 정답이 켈빈이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A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뭐 이해하거나 어려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식만 잘 외워주면은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자, 이해를 하는 녀석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원에서 hit이에요. hit. 자, hit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냐? 바로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hit 에너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에너지니까 단위는 바로 뭘 쓸까요? 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치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줬지만 지금 이제는 뭐냐면
이 hit이라는 이제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오브젝트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hit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치? 거기 보면 뭐라고 돼요? 어떤 하나의 형태의 에너지인데 자, 높은 곳에서 항상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이 템퍼레이처에서 로우 템퍼레이처로 hit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야, 요거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직관적으로도,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거를 이해를 안 시켜도, 그쵸?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치? 여기 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봐.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 손으로 뭐가, 그치? 다량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에너지가 통과하는 거는 이 살이 견딜만 해. 근데 아주 많은 다량의 에너지가 이 불에서 힛 에너지 형태로 손을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 이제 피부가 많은 에너지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다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자,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hit이라는 거를 알아봤고, 자, 기본적으로 뭐다? 에너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하이 템퍼레이처에서 로우 템퍼레이처도 움직이는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 hit이 전달되는 이 과정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컨덕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컨덕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손이 얼음을 만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냐면 자, 뭐예요? 어떤 현상? 그치?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힛 에너지를 주고받는 건데 이 과정에서는 자, 뭘까요? 힛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 아까 쌤이 얘기했었는데 자, 대답해봐.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까요? 바로 손에서, 그쵸? 얼음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요. 일반적으로 손이 이제 얼음보다 온도가 더 높죠. 아? 손이 얼음보다 온도가 낮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hit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컨덕션은요. 자, heat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오브젝트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를 자, 이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 이제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손가락에 몰레큘들이 다 있죠. 그렇죠? 애톰들이. 자, 그다음에 이 아이스에도 뭐예요? 이 아이스의 몰레큘들이 다 있죠. 그렇죠? 요 녀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손은 자, 온도가 높으니까 진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이 진동을 많이 하면서 누구랑 이제 부딪히냐면요. 자, 얼음에 있는 몰레큘들이랑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를 전달하게 되냐면 hit을 전달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얘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냄비 이제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 탁 올려가지고, 그치? 불 올려가지고 끓이는 거. 그죠? 그러면은 끓이면은 주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그죠? 뜨거워지거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스 멜팅. 자, 요건 뭐예요? 손으로, 그치? 얼음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녹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접촉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벡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컨벡션은 조금 약간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게 뭘 통해서 이제 힛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냐면 바로 그치? 거기 보니까 뭐예요? 플루이드. 자, 요거 플루이드 밑줄 쳐놓고 별표. 자, 이 이제 컨벡션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 컨택 해가지고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쵸? 에어나 아니면 이제 리퀴드를 통해서 요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 김이 있잖아. 모락모락 퍼지게 되는 거죠. 이 모락모락 퍼지게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이 방 전체가, 그치? 계속 끓이게 되면 이 방 전체가 계속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 녀석이 있잖아. 이 에어가 퍼지면서 자, 주변에 있는 공기랑 뭘 주고받는 거예요? 바로 hit을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죠? 이 녀석의 에어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미디움이라 그러죠. 이 미디움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자체인 에어나 리퀴드가 움직이면서 열을 쭉 전달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컨덕션 같은 경우는 그치 막 손이 움직여요. 요 녀석이 손이 어떻게 보면은 미디움인데 그죠? 요 녀석이 움직이냐?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냐면 자, 이 물을 끓이면은 뭐예요? 거기 보시면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죠. 그렇죠? 아까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컨벡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레디에이터. 그죠? 여러분들 이제 겨울 되면은 춥죠. 근데 이제 겨울에 가장 좋은 난방기가 뭐냐면 레디에이터예요. 이 레디에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이제 자, 철로 된 이렇게 이게 파이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뭘 이제 보내냐면 바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그죠?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뜨거운 물이 뭐를 이제 가열을 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 주변에 있었던 요 공기를 가열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자, 어떻게 될까요? 점차 퍼집니다. 이 뜨거운 공기가 점차 퍼지면서 어떻게 돼? 방 안이 전체가 그쵸?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컨벡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덕션이랑 컨벡션 차이점을 좀 감을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약간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레디에이션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방사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쵸? 네. 자, 이 레디에이션은 뭘 통해서 힛이 전달이 되냐라는 거면 여기 보시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밑줄 치고 자, 요 녀석은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EM 웨이브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EM 웨이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구나 라고 척하고 알아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전구 같은 거 여러분들 빛을 막 내뿜죠. 그쵸? 그러면은 이 빛, 라이트라는 요 자체가 뭘 갖고 있냐면요. 바로 EM 웨이브예요. 근데 EM 웨이브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 얘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에너지가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라이트 에너지로 하나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힛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물리치료 같은 거 한번 해보셨죠? 물리치료 같은 거 해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스탠딩 뭐예요?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여기 조명이 있으면 여기 뭐예요? 빨간색이 있죠? 그죠? 빨간색 빛이 요렇게 내리쬐면서 어디에 뭐예요? 사람 다리에다가 이 아픈 상처 부위에다가 이렇게 쭉 쬐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뜨끈해지죠. 그죠? 혹시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해봤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를 이용한 이제 치료 방법이냐면 요것이 바로 뭐예요? 레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레디에이션은 어떤 빛을 이용하는 거냐면 인프라레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프라레드라는 게 뭐예요? 적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광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적외선 뭐 치료기 막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레디에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레디에이션이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는요.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그치? 1번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 지구가 이제 온도가 높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태양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양이 뭐를 주는 거예요? 그쵸? 거기 보니까 이제 빛을, 자, 여기에 레디에이션을 요렇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치? 얼스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바이러먼트를 좀 배운 학생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캠프파이어.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쵸? 캠핑을 할 때 어떻게 불멍을 많이 때리죠. 그치? 불멍 하면은 뭐예요?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불빛이 있는 반면에 또 추운 겨울에는 뭐예요? 불이 이렇게 쫙 쬐고 있으면 뭘 전달을 해줘요? 그치? 힛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힛은요, 뭐 컨벡션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레디에이션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모닥불이 타가지고 뜨거운 거는 왜 그러냐? 바로 레디에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그젬플들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제 학교에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자, 각각의 이제 시츄에이션들이 이제 뭐 컨덕션이냐 아니면 컨벡션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의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얘가 컨덕션인지 컨벡션인지 레디에이션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메탈 스푼이 있는데요. 자,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치? 팔팔 끓는 그죠? 여기에 이제 냄비에다가 딱 놓게 되면은 이 녀석이 뜨거워진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그치? 워터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에서 이 뜨거웠던 이 워터에 그죠? 이 파티클들이 뭘 주는 거예요? 이 이제 메탈 스푼에게 힛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컨덕션이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warm air. 그죠? 야, 여기 뭐야? 그치?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디에이터 위에서 rise.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면서 전체의 방을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뜨겁게 달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이제 컨벡션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열을 전달해주는 미디움이 있었죠. 이 미디움 자체가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정답이 컨벡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미디움이 움직인다 라는 것과 자, 이거를 좀 약간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쌤이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이 레디에이션은요, 자, 이거 적어두세요. 자, 미디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 쌤. 자,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야,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데, 그러면은 봐봐.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을 보내는데, 그 공간, 그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있는 우주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공기가 있어요? 없죠? 그치? 완전히 비어있는 그냥 베큐um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것만 생각을 하셔서 자,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레디에이션은 미디움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컨벡션이랑 레디에이션이랑 또 다른 특징이다. 이거를 좀 약간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 보시면 자,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름철에 그쵸? 이제 선크림도 안 바르고 놓으면은 자, 엄청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타죠.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왜 그럴까? 자, 여기 보시면, 선이, 그쵸? 어떻게 돼요? 자, 땡땡 내리쪄가지고, 자, 사람 몸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EM 웨이브를 준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서 좀 가장 역할이 큰 녀석이 바로 뭐예요? 에너지가 큰 녀석. 대표적으로 UV가 있는 거죠. 그쵸?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요 녀석은 바로 뭐예요? 레디에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4번 보시면 그냥 이제 차가운 음료수를, 그쵸? 차가운 음료수를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딱 꺼내 놓으면 얘가 뜨거워진대. 그치? 따뜻해진다라는 건데. 자, 얘는 뭘까요? 그치? 자, 여기 컵이 이렇게 있으면요. 중간에 있었던 그 이제 공기들이 얘랑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 부딪히게 되면서 얘는 봐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콜리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콜리전은 뭐를 주고받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힛 에너지를 주고받게 가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입자랑 여기에 있는 철의 알루미늄, 뭐 캔이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데 뭘 해서 콜리전을 해가지고 서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답이 뭘까요? 컨벡션이 아니라 컨덕션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컨벡션이랑 컨덕션.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뜨거운 공기가, 여러분들 열기구 같은 거, 그치? 열기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열기구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불을 이렇게 지펴서 여기 공기, 풍선 안에 있는 공기들을 뜨겁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뜨거운 공기는 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공기들보다 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그죠? 로우 프레셔, 하이 프레셔죠. 자, 이게 이제 밀도가 밀도라고 얘기하죠.
density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사이사이가 벌어지려고 해서 density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작용하게 되냐면 요 녀석이 주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좀 뜨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컨벡션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뭘 생각하시면 돼요? 레디에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레디에이터 어떻게 돼? 뜨거운 공기를 위로 점점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이제 룸을 뜨겁게 하겠다라는 원리가 바로 컨벡션이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시면 자, 자동차 이제 여름에, 이거는 너무 선생님도 힘든데, 자, 여름에 이제 문을 딱 닫고 있는 상태에서, 자, 밖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다시 돌아와봐. 어떻게 돼요? 엉덩이에 화상을 입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태양이 이 자동차 안에다가 뭘 주게 되냐면, EM 웨이브를 계속 통과시켜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EM 웨이브를 받아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열이 되면서 사람이 앉기 힘들 정도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대표적으로 바로 레디에이션에 대한 이그젬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힛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specific heat capacity. 자, 요거는 뭐예요? 바로 이제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1g. 그쵸? 예, 요 녀석이 1g 있고, 자, 그다음에 얘를 내가 1켈빈 올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pecific heat capacity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 녀석은 뭐라는 거예요? heat. 그죠? 결국에는 에너지죠. 자, 에너지인데 그 물질들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요 녀석의 열량이다. 에너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 주셔야 되는 거는요. 요거 Q는 CM 델타 T. 꼭 외워 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 뭐라고 외우냐면 시멘트라고 외워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공식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멘트가 여러분들 이제 굳으면서 좀 약간 뜨거워지는 거 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 공식이다. 여러분들도 요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specific heat capacity는 뭔가요? 바로 요거 C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C가 바로 specific heat capacity다 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C를 자, 넘겨보면은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나누기 M 델타 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프랙션에서 항상 여기 밑에 있는 디노미네이터는 뭐가 될까요? 유닛. 그러니까 유닛이라는 거는 1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쵸? 그것이 바로 뭐다는 거예요? Q. Q가 아니라 C죠. 그쵸? 그것이 바로 C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델타 T만큼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M하고 C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Q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해줘야 될 그런 값인데, 요 녀석은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요, unknown value로 딱 주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잘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이 specific heat capacity가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물 드시죠? 그쵸? 당연히 드시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바닷가가 나오는데, 이 특히나 물은 이 C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네. C가 크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데 얘를 뜨겁게 데피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이그젬플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죠?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육지가 있어요. 자, 이게 땅이죠. 근데 이제 땅보다는 이제 바다에 있는 specific heat capacity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 봐봐. 같은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도요. 자, 얘는 델타 T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델타 T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바닷가 가면은 그죠? 모래사장보다 바닷가가 더 차갑지, 그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뜨겁게 달궈지면은 상대적으로 자,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바이러먼트를 배운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기가 내려오는 요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치? 고기압이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요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저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기압, 하이 프레셔와 그 다음에 저기압, 로우 프레셔 요 사이에서 항상 바람은 공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왜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갈까요?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밤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거꾸로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 자, 스페시픽 히트 커패시티가 크다라는 얘기는 얘를 온도를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얘를 거꾸로 이제 식히려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많이 방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내리는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템퍼레이처의 체인지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얘는 빨리 식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얘는 바다는요, 낮 동안, 그쵸? 얘가 축적이 되었던 그러니까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공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왼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바로 뭐가 돼요? 저기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기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밤에는 그죠? 태양이 없을 때는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풍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지에서 이제 거꾸로 바다로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그젠플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잘 챙겨 주시고 자, 한번 이제 연습 문제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쌤이랑 이제 풀고 요 힛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알루미늄 블럭이 있네요. 2kg인데 거기 보니까 히트 커패시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 900줄 퍼, 그죠? 1kg, 자, 1, 그죠? 셀시어스 디그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25도에서 어디로, 그치? 75도로 요렇게 데펴졌을 때 여러분들이 뭘 찾으라는 거야? 얘를 데피는데 사용한 에너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CM 델타 T, 시멘트 공식을 딱 쓰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잖아. 좀 책마다 다르게 나와요. 아시겠죠? 어떨 때는 그램을 쓰고 어떨 때는 켈빈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잘 체크를 해줘라 알겠지? 유닛 같은 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900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M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2가 되고 자, 델타 T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 올라갔죠. 그치? 올라갔으니까 얘가 75에서 25 셀시어스 디그리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얼마? 그치? 180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요 녀석이 50이 된다. 그러면은 공이 몇 개가 붙어요? 3개가 붙고 자, 5랑 18이랑 곱하면 얼마가 돼요? 90이 되니까 요 녀석은 얼마가 필요하다? 9만 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바로 시멘트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 2번 같은 거 별표. 자, 이제 2번 같은 게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200g에 자, 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몇 도냐면 70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에탄올이 있는데 얘가 100g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게 몇 도라는 거예요? 20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그치? 자, 섞였을 때 템퍼레이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여러분들 얘가 있잖아. 섞이면은 hit이 어디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그치? 얘가 여기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델타 Q만큼 에너지를 잃었어. 그러면 얘는 델타 Q만큼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에너지 컨저베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얘가 잃어버린 에너지나 얘가 얻어버린 에너지는요.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자, 이퀘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ea water. 자, 그 다음에 man. 그죠? M이 얼마예요? 200g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자, heat capacity가 거기 보니까 그램 타임스 셀시어스 디그리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요 녀석을 그램으로 안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M water. 자, 그 다음에 델타 T가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70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 빼기 70도. 그냥 플러스로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를 자, 어떻게 쓸까요? 70 마이너스 T다. 그래야지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매그니튜드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얘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C 에탄올. 그쵸? 자, C 에탄올이랑 그 다음에 M 에탄올. 자, 줄여서 쓸게. 그치? 곱하기.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T-2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이퀘이션을 풀어주면 되는데 자, C 워터는 얼마예요? 4죠. 자, 그 다음에 200g이죠. 자, 그래서 200, 그 다음에 70 빼기 T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이퀄. 자, C 에탄올의 히트 커패시티가 얼마예요? 그치? 요거 2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램이 얼마예요? 100g에다가 T-2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랑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될까? 87에 56이니까 56000 빼기 800 T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그치? 요 녀석 200T 그 다음에 빼기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000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요거랑 이퀘이션을 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T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6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T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00이 자, 여러분들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000 6000이 아니라 6이 6만이죠. 그쵸? 어쩐지. 공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T가 60이 나오죠. 그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단위를 적을 때 60 켈빈일까요? 아니면 60 셀시어스 디그리일까요? 뭐예요? 바로 셀시어스 디그리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켈빈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히트 커패시티가 그냥 셀시어스 디그리다라고 얘기를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한 거를 그냥 셀시어스 디그리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힛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힛 때문에 막 물건들이 늘어나고 막 줄어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